안녕하세요. 시골쥐와 서울쥐 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방소멸과 지방활성화하면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희 팀은 대한민국과 사회문화적 환경이 유사하면서도 2010년부터 지방소멸이 본격화되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던 일본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방소멸 위험지수라는 것도 도쿄대 교수 마스다 히로야가 처음 제시했다고 하니 지방소멸을 연구함에 있어서 일본은 때려야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미야조의 켄시의 지역을 디자인하다도 일본의 여러 사례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체계 전개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일본의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교 등 여러 마케팅 사례를 다룬 뒤 지역 활성화의 마케팅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성장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험 공간 조성, 타 기업과의 협업 등 흥미로운 전략들이 다수 등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2부에서는 지역 활성화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는 매니지먼트 모델이 소개됩니다. 또한 추진 주체에 따라 지역 활성화를 지역 주체형과 전국 자원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1, 2부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전개 사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구마몬 캐릭터부터 미국 포틀랜드시의 사례까지 다양한 사례가 나오니 앞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시며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저자는 1부에 들어가기 전 지역 활성화의 현황을 다룹니다. 우선 B급 음식을 홍보하는 현지 맛집 축제 비원 그랑프리가 있습니다. 2006년에 시작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 축제는 2011년에 약 41억엔, 한화로 약 41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축제 기간에만 한정된 단기적인 성과일 뿐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인기 맛집의 경우 가맹점 수는 급증했으나 매출이 부진하고 점주가 고령화되면서 폐업을 면치 못했습니다. B급 음식에 밀려 지역 특산을 살린 A급 먹거리가 쇠퇴하는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B급 음식 축제 외에도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친목 이벤트인 마치콘도 있습니다. 한때 큰 화제였으나 전국 각지에서 난립한 나머지 모객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는 사라진 행사입니다. B급 음식 축제, 마치콘 모두 적극적인 대처로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고 외국인이 다수 유입되는 등 지역에 상당한 활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자원을 저해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지속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지역 활성화는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화제 만들기가 아니라 지역의 생활을 본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이러한 풍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야마자키의 이론을 소개합니다. 즉, 저자는 지역 활성화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며 지역의 가치를 창조하여 시장, 사회에 전달하고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강조하는 본질적인 풍요로움과 지속성, 젊은 세대의 유입, 가치 창조가 모두 실현되는 지역 활성화란 어떤 것일지 1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지역 상품의 브랜드화, 제2장에서는 지역 브랜드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1장은 기업의 생산품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 사례를, 2장은 민간기업이 상품 자체를 브랜드화할 뿐만 아니라 매장이나 환경 연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전하는 광의의 지역 브랜드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프로모션을, 4장에서는 유통을 다루며 마지막 5장에서는 지역 활성화 마케팅 모델을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나카가와 마사사치 상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카가와 상점은 1716년에 개관한 고급 삼배 노포로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 소재가 결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13대 사장인 나카가와 주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 적응해야 한다는 경영관을 바탕으로 기업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자사의 지명도와 상품력을 높일 수 있는 직영 점포 중심으로 업태를 변경하고 자사 브랜드를 확립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나라의 토종산업인 양말 제조업체와 협업하여 양말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유쾌하게 즐기는 마음처럼 브랜드 콘셉트를 명확하게 하여 오프라인 매장을 개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격적인 신상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매장 방문을 촉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품 판매 시 그 상품에 대한 가치 전달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카가와 상점의 인기 상품이자 나라를 대표하는 상품인 꽃무늬 행주를 보겠습니다. 거래처의 요청 때문에 나라 특산품인 모기장 천을 사용한 것이었지만 그 기능성과 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재는 연간 25만 장이 팔리고 있습니다. 판매 과정을 보자면 사원이 꽃무늬 행주에 대한 가치를 직접 설명하면서 소비자의 공감과 인정을 유도했습니다. 나카가와 상점은 이외에도 타 전통 공예 업체를 컨설팅하고 이들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공예 부흥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나카가와 상점의 지역 활성화 대처에서 주목할 점은 우선 가치의 창조와 전달, 제공입니다. 나카가와는 지역 자원인 천과 전통 기술을 현대의 디자인과 접목시켜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가치 창조를 했습니다. 이후 꽃무늬 행주의 제작 배경, 원리, 우수성 등을 판매 사원이 직접 설명하며 고객에게 그 가치를 전달 및 제공했습니다. 저자는 백화점 쇼핑백의 의미가 있던 과거의 안심시대에서 유명 브랜드나 카리스마 있는 매장 직원에 대한 동경의 시대를 거쳐 현재는 공감의 시대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품의 스토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협업을 통해 유사 업종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더욱 교감하고 타겟층을 넓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인의 시각에서 사업을 바라봤다는 점입니다. 나카가와는 정보 시스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경영개혁을 추진하였고 외부 인재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케팅을 통해 자사 상품을 나라의 대표 상품으로 만들고 동시에 기업 성장도 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희의 지역 브랜드화는 어떨지 제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화과자 제조회사인 타네야를 통해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타네야는 화과자 매장인 타네야 히무레와 양과자 매장인 클럽 하리에 두 곳을 운영 중이며 화과자와 양과자 모두 지역을 대표하는 인기 제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타네야는 매장 장식에 필수적인 꽃을 공급하는 농장과 직원 복리 휴생의 일환으로 지역에 쌀을 공급하는 시설을 만듦으로써 지역 밀착형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 구매 네트워크 가입과 양돈 사료화, 과자 직업 훈련학교 설립, 과자 만들기 교실 등 지역 공헌 활동과 지역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즉, 타네야는 화과자와 양과자를 지역 브랜드화하는 동시에 에도시대와 영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관광형 매장을 구축하여 지역 자체의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네야에서 주목할 점은 이미지의 전점입니다. 타네야는 타네야 나가겐지 농원에서 직접 과자의 재료를 재배하며 본사와 인접한 아이시키엔 농원에서 매장을 꾸미는 사냐초를 직접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가능케 합니다. 특히 옛 에도 시대를 떠올리는 고풍스러운 분위기, 양옥과 잉글리시 가든을 이용한 서양층의 매장 연출은 타네야만의 주요 차별점입니다. 이러한 연출은 부지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시작 가능한 것이지만 이미 경쟁사가 선점한 상태에서 후발주자가 똑같이 대응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마케팅의 관점에서 협의와 광의의 지역 브랜드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3장에서는 일회성 집객형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체험하는 것을 가치로 삼는 관점에서 프로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홋카이도 이케우치 아웃피터스입니다. 홋카이도 이케우치 백화점에 위치한 스포츠 매장인 HIO는 홋카이도 나움과 그 우수함은 무엇이며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를 테마로 홋카이도의 각종 체험과 착지형 관광을 소개하는 컨시어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연, 산행, 호수 등 6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 활동 정보를 정리, 전달하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공간에서 여러 정보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해당 백화점에는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14개, 스포츠 장비 매장 5개 등이 입점해 있어 최대 규모의 스포츠 브랜드 상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처럼 HIO는 상품의 판매와 컨시어지 기능을 연계하여 소비자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 학습과 도시 만들기를 지원하는 NPO인 시부야 대학입니다. 사교학장은 시부야 대학의 콘셉트는 시부야에 관한 모든 사람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맞는 다양한 가치 창조 활동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자체적인 강좌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제휴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노인들과 젊은 층이 교류하는 사진 촬영 연구, 젊은이들이 맥주 소비층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된 아사히 맥주 강좌 등이 있습니다. 즉, 시부야 대학은 시민 교양 강조라는 종래의 문화 강좌의 범위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이벤트나 활동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비스 문화축제처럼 강좌에 참가한 수강자가 새로운 재능을 발견해서 거꾸로 강사가 되는 사례도 있는 것처럼 시부야 대학은 학습자가 지역 활성화의 주체가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3장은 프로모션이 장기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치의 수용자가 언젠가는 가치의 발신자가 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4장입니다. 4장에서는 지역 상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채널, 즉 유통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식칼 공방인 타다우사에 대해 보겠습니다. 타다우사는 한때 전통 식칼의 수요 감소와 저렴한 외국산 제품으로 경영난을 겪었는데 2011년부터 새로운 전략을 통해 경영 활성화와 스바메 산주 지역의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우선 아마존이 운영하는 장인 전문 쇼핑몰에 입점하여 새로운 유통망을 개척했으며 대기업 통신 판매뿐만 아니라 개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쇼핑몰 입점에도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900여 종의 제품이 있었으나 이를 100여 종으로 줄여 소비자의 선택을 편리하게 만들었고 배송 시 제품에 딱 맞는 패키지와 사용 의견서를 함께 넣어서 그 사용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유지 보수 서비스를 시작해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지속하려고 했고 이는 타다우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성과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금속 제품 회사들이 참가하는 공장 축제에 참가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술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4장은 지역 활성화 마케팅의 프로모션에 있어서 목표 고객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통망과 매장 입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매장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가치 전달, 즉 인지도를 높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타네야의 화과자, 양과자 매장이 예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 거점이며 세 번째로는 지역들이 쌍방향으로 연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도부현의 지역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안테나샵의 경우 해당 매장을 기점으로 다양한 교류가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타다우사처럼 전략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해 지역과 전국을 연결하는 것도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점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활성화의 여러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역 활성화의 마케팅 모델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가치의 창조, 두 번째는 가치의 전달, 마지막은 가치의 제공이었습니다. 특히 가치의 전달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정보 발신이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감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인식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부에서는 앞서 저자가 강조했던 본질적인 풍요로움과 지속성, 가치 창조로 나아가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부에서는 추진 주체에 따라 지역 활성화를 두 개로 구분한 뒤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자는 지역 활성화의 평가 지표로 다음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른 비전과 평가 지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주 인구가 증가했다고 생산액이 증가했다고 무조건 지역이 활성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2부의 첫 번째 내용인 지역 주체형 지역 활성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한 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조직이 활성화를 추진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NPO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례 중 하나인 타케오시 도서관에 대해 보겠습니다. 타케오시 도서관은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다르게 지정관리제도를 활용해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의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도서관과 서점을 융합한 형태라는 것, 관내 스타벅스를 유치하여 커피를 마시며 독서와 대화할 수 있는 점입니다. 또한 자동 대여기가 있어 최첨단으로 도서 대여를 도와주고 운영 시간도 타 관공서와는 다르게 21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타케오시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줄 뿐만 아니라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타케오시 여러 음식점과 온천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도 구비하여 현지 관광과의 연계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자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차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가치 창조를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국적인 활동, 그 중에서도 대형 백화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쓰코시 백화점의 카유아는 전국 각 지역에 명물 과자를 선별하여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매년 양갱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는데 이는 전국의 과자 회사를 모아 행사를 치렀다는 점에서 백화점만의 마케팅과 코디네이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외에도 직접 상품을 기획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재팬 센시즈가 그 예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일본의 전통과 기술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한 것으로 산지 기업의 제품에 현대 디자이너의 감성을 더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통 산업을 살리고 지역 대표 상품을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전국 자원형 모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의 3부에서는 종합적인 전개 사례와 결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캐릭터를 아시나요? 이 귀여운 캐릭터의 이름은 구마몬, 일본 구마모토현의 마스코트 캐릭터입니다. 지역 캐릭터의 성공 사례인 이 구마몬을 이용한 상품의 연간 매출은 출시된 이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3년에는 440억 4,500만 엔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간사이에서의 홍보 전략, 이벤트 출연, 캐릭터 상품 판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브랜드 상품화로 구마몬은 캐릭터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으며 그 자명도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구마몬의 지역 활성화, 마케팅 모델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가치 창조, 전달, 제공의 과정에 주목합니다. 구마모토현은 지역 자원이나 기업에 구마몬의 캐릭터 권리를 무료로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고 여러 행사 출연 등으로 지역사회 창조에 공헌하였으며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상품 판매, 체험기회 제공 등의 가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마몬 관련 상품의 매출로 경제 효과를 달성했으며 일본 내에서 한 해 1,800회가 넘는 행사 출연으로 인지도를 높여 지역 구전 효과는 물론 구마모토현의 관광 측면 집객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마몬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대규모 홍보가 아닌 형태로 가치를 전달한다는 것과 심벌 로고를 통한 경제 효과 창출입니다. 초기 구마몬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커뮤니티가 SNS, 언론 등을 통해 정보 확산이 되었고 그 결과 구마몬 열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이는 TV나 신문 광고와 같은 대중매체 홍보 전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 체험을 SNS로 공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홍보가 아닌 가치의 전달은 다른 지역의 활성화 전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저자의 해석입니다. 또한 유명세를 얻은 구마몬의 로고가 구마모토의 특산품이나 협업상품에 붙음으로써 상품의 가치가 단번에 높아져 파격적인 경제 효과를 달성한 점도 다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 선진화의 사례로 포틀랜드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는 인구 약 60만 명으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 가장 맛있는 레스토랑이 있는 도시 등으로 선정되어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도시의 지역 활성화 시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포틀랜드시의 도시 재개발을 알아봅시다. 포틀랜드시 북서부에 위치한 펄 지구는 철도역과 가깝고 이전에는 광대한 철도 기지창과 창고가 있던 지구였습니다. 1980년부터 재개발을 시작하여
현재는 아트갤러리, 생활잡화 전문점, 카페와 레스토랑, 예술학교, 사무실과 주거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대형 마트와 식당 등을 즐기는 주민과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특징적으로 지역 자원인 유기농으로 재배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요리를 즐기는 지산지소형의 생활이 포틀랜드시의 지역 가치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나는 식자재는 신선하고 맛있어 소비자 건강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지역 생물 다양성 유지 및 지역 생산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 지역 공동체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포틀랜드시의 지역 활성화의 특징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가치 창조 및 시너지 효과, 행정의 기능 발휘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포틀랜드는 음식, 예술, 스포츠 등으로 지역 가치를 창조하고 동시에 그것을 연계하여 주민에게 새로운 생활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틀랜드만의 새로운 매력이 되어 관광과 교류를 촉진합니다. 또 이는 포틀랜드에 모인 인재를 새로운 지역 자원으로 가치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즉, 포틀랜드의 지역 활성화는 상호 연관되어 상승 효과를 발휘하는 진전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포틀랜드의 지역 활성화 관리 측면에서 행정의 장기적, 전체적 관점에서 수립한 전략과 제도의 책정, 즉 전략 수립의 측면과 지역 주민이나 민간 기업의 자주성을 연계하는 지원 등을 행정의 기능 발휘에 우수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의 사례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회 자본의 공동체입니다. 포틀랜드의 지역 활성화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가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여 결정된 시책을 행정이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단체, 기업의 지역 활성화 공동체가 형성되어 사회 관계 자본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틀랜드의 거리 곳곳에서는 모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임을 통해 개인의 아이디어가 전파될 수 있고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후드라는 지역 단위로 지역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로 외부로 지역 가치를 발산하고 내부적으로 지역 가치를 높이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포틀랜드에서는 외부로의 가치 발신뿐만 아니라 내부를 대상으로 가치 발전의 토대를 닦아 내부가 균형을 갖추고 본질적인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3부의 끝은 저자의 결론인데요. 마지막으로 저자는 결론에서 지역 활성화를 통한 마케팅의 진화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역 활성화란 지역에서 지역 창업가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활성화를 통해 창조하는 지역 가치란 단순히 특산품이 아니라 지역 자체의 브랜드화이며 이를 통해 지역만이 가능한 풍부한 생활 형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마케팅 코디네이션은 기업이나 단체의 마케팅을 완수하기 위해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을 모두 파악하여 가치 제공 물건으로 편집하고 외부와 연계하면서 가치의 전달 및 제공을 구축해 최적화를 도모하는 활동 과정인데 저자는 지역 활성화 노력으로 이 마케팅 코디네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역 활성화를 통한 마케팅의 진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기업의 마케팅에서는 차세대의 새로운 삶의 풍요로움을 위한 신제품 또는 신사업 개발이 주요 과제가 되었고 이에 마케팅의 새로운 창조성 발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최근의 지역 활성화 마케팅은 사회에 대한 소셜 마케팅으로 창조성 발휘를 수반하는 창의적 마케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의 진화를 이와 같이 정리하면서 책의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지방소멸이라는 지역 위기 속에서 마케팅이라는 가능성으로 본질적인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저자가 소개한 사례와 방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역 활성화의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 방식에 대해 알아보면서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1부 지역의 대처 사례, 2부 지역 활성화 매니지먼트, 3부 종합적인 전개 사례 및 결론까지 함께하면서 지역 활성화 전략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책의 내용과 플레이 수업 내용의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수업과 미야조의 켄시 저자의 지역을 디자인하다는 모두 지역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소멸의 문제를 위중하고 중대하게 고려하고 고민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의식이 일치합니다.
또한 권력의 분산화를 이루고 사회혁신을 진흥시킨다는 점에서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디지털화, 국가 간 경쟁의 심화 등으로 위험 요소가 극대화된 미래에는 정부의 역할이 더 비대해지고 더 강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개인과 시민사회의 위축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정부, 활발한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존과 연대를 구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겠지요. 정부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주민으로 권력을 이양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에서는 이처럼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크고 든든한 국가, 강한 사회에는 적극적인 시민과 지역사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도 지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여러 방안을 제시하지만 플레이 수업에서는 주로 공공의 역할을 맡고 있는 주체들의 정책 하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을 디자인하다 책에서는 지역 내에서의 주체들이 직접 마케팅 수단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골지와 서울지 팀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야조의 켄시 저자의 지역을 디자인하다 재밌게 잘 읽으셨나요? 이 책 소개 영상을 통해 지역 마케팅에 대한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지고 지역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